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냐 혹은 전체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모셨고 그 후보와 함께 우리가 함께 단결해서 이번 승리를 기필코 일궈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나.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우리 당대표께서 저는 오시면 지금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한 국민혁명당 20대 대통령 선거 김경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시작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혁명당 선대위 출정식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우리 국민혁명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국민혁명을 요청하는 상황이란 절박한 인식을 토대로 국민혁명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추구하는 국민혁명은 첫째,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혁명은 우리 국민혁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국민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의 맨 마지막은 우리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2위 G2 나라로 도약하는 그런 국민혁명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혁명을 위한 국민혁명당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개월 넘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국민혁명당 내 후보 경선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 김경재 후보를 우리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국민혁명당의 선대위 출정식을 거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놓는 체제의 대결이고 자유민주주의나 혹은 공산 전체주의로 가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지금 이 위기도 의식도 없으면서 또한 분명한 정체성도 없는 정말 하나만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혁명을 이끌고 그리고 체제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도 당은 바로 우리 국민혁명당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도에 앞장서 나갈 후보는 바로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 김경재 후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재 대통령 후보께 다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우리 애국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출정식에 앞서서 당대표 인사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대표께서 지금 다른 일정에 계시므로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원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이신 손은배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있으시겠습니다. 손은배 목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예, 일정 한마디 얘기해도 되나요? 선거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당연히 나오셔서 당 대표로서 축사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 당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전광 목사님의 축사를 좀 대신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뭐 정치를 잘 몰라요. 그냥 목회만 하다가 작년에 은퇴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와보니까, 물론 밖에서 미국에서 있을 때도 참 기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 우리 조국이 너무 위기더라고요. 와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들 또 추위 다가오는데, 참 이 추위 가운데 남한보다 훨씬 춥잖아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될 감도 없이 굶주린 배를 안고 덜덜 떨면서 살고 있어요. 이 겨울 지나야 되는 그들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많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조국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막상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지금 김일성 주체사상 참 그렇게 따라가는 이 정권에 한 번 더 연장, 좌파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되면 아마도 우리 조국은 아마 거의 끝장날 거예요. 이번 3월 대선에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요. 우리 국민혁명당, 국민의힘 뭐 여러분 저보다 다 아시니까, 그냥 저는 정치는 몰라요. 그냥 목회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우리 조국을 살리려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가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국가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1948년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에 입각하여 세워진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당은 여러분
100%다 동의하듯이 국민혁명당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뵌지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김경재 총재님을 참 20대 우리 대선에 국민혁명당의 후보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세워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뵌 적은 없지만은 너무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 우리 조국 정말 이승만 대통령 건국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까지 경제적으로 일으켰는데 이 나라 우리가 정말 살려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 그들 살리려면 반드시 이번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요.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출정식을 우리 예배당에서 하니까 또 마음이 좀 감개가 무량하네요. 좌우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왼쪽에 보면 히브리어는 저쪽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 땅은 국민혁명당밖에 없고요. 이쪽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혁명당과 우리 김경재 우리 대선 후보 이분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조국 평화통일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시는 귀한 후보 되시고 우리 국민혁명당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하며 대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른배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른배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잘못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이 체제는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동안 보수 야당을 자처했던 인사들은 정체성도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선대위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후보, 그 다음에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친구, 상임 선대위원장, 전부 정통적인 우리 보수 자유 애국 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혁명당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짊어지고 그리고 승리의 그날까지 앞장서서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혁명당으로 뭉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저 정신없는 중도주의자들의 그들의 여러 가지 혼란에도 무릅쓰고 우리는 기필코 승리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실 우리 김경재 후보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께서 이번 선대위의 주요한 인선에 대해서는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저쪽에 무슨 평화나 뭔가 하는 몇대 자식들이 있죠. 이것들이 사사건건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하시기가 어렵고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거부터 박수 하나. 그래서 오늘은 손은배 목사님을 대신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 개인 인사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우선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기간 조직 요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상임 선대본부장의 고영일 부대표님, 그리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김수열 조직위원장님인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풀려서 자가격리 일주일에 들어갔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김종대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은 우리의 전체의 조직을 관할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은재 홍보위원장님, 그리고 구주화 대변인,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당요로서 우리 이동호 사무총장, 주옥순 여성위원장 이렇게 계십니다. 다 홍사원은 좀 빠져. 나중에 여기가 그이 좀 안 맞아. 미안하지만 자, 다 올라오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김경재 우리 대통령 후보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전부 손잡고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 만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환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고영일 지금 상임 선대 본부장께서 먼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지난주 코로나로 입원해서 양쪽 폐에 폐렴이 가득 차서 링겔을 20통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태어날 수도 없을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 읽으라고 권면해 주셔가지고 링겔이 안 맞는 시간에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폐가 회복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끔히 치료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치료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늘 영적인 배필을 붙여주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광 목사님 옆에 영적인 배필로 우리 김경재 총재님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배필인데 내 나이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을 보내실 때와 같이 이제와 그때나 내가 전쟁을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김경재 후보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려서 골골 나는데 김경재 총재님은 하나 걸리지 않고, 아니 젊은 양반이 코로나 걸려서 언제 나오나 기도해 주셔가지고 도우라고, 저는 그 옆에서 또 도우라고 이렇게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큰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김경재 총재와 국민영웅당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시리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은 일당백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여 보일지라도 일이야 1대100이 아니라 1대1000, 1대10000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고영일 상임 선대 본부장께 큰 격려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한 분 상임 선대 본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국민혁명당의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또 국민혁명당의 지역 공부를 여러분 후원하고 또 돕고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종대 목사님을 모셔서 그의 결의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8년 전에 당을 했어요. 당. 우리 저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그냥 코를 끼갖고 그냥 땡겨갖고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그냥 신문이고 뭐 이게 홍보물 갖고 교회를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목회만 할 것이지 뭐 세속된 일에 관심이 많냐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는 목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불어 야당이나 뭐 여당이나 간에 그게 집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답답한 세월을 16년, 18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라 그 다음에 성시여운동본부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 오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아무리 이놈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주 그냥 막 귀걸이를 닫고서는 앞에서는 네 우리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서 걔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대 자기들도. 이 정도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그 목회자들 세계 크리스찬 세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잘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내렸냐? 여러분 무슨 여당이든 야당 간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켜줄 수가 없고 교회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나는 국민혁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속으로는 우리는 원래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시작됐으니 그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는 큰 그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새로운 인물들은 우리 당에 다 왔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경선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젊은 후보자님들이나 또 거기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보셨죠?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야 신뢰가 간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 없이 저도 이제 확신을 가졌는데 경선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우리 김경재 대통령 후보님을 만나서 야, 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나는 역사의 주인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주관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가능케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일도 이루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김경재 대표님, 저 후보님은 대통령 특보로 또 저기 북조선도 다녀오시잖아요, 그죠? 갔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야, 정말 저 어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20년 넘게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동안에 힘을 모았던 것을 모든 우리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저는 앞장서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재 후보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종명 사님께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떠받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정통 애국 정당입니다. 이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드디어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고 그 후보와 함께 우리는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김경재 대통령 후보는 이미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필가요 연설가입니다. 김영육 회고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국회의원을 거친
경륜과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좌파와 결별하고 자유민주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이 옆으로 모셔서 그의 출정 연설을 듣도록 해서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운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은재 홍보위원장 올라오세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3분만. 이 비상시국에는 이수진 장군 같은 용사와 장군이 필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조선을 구한 유일한 장수는 저 전라남도 진도 남해에 조그만한 그런 수군을 거느린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나라를 예측하고 그리고 함선과 군산 그리고 거북선을 건조해서 수십만의 외적을 가장 최전방 전선에서 막았기 때문에 저들이 한양성을 쉽게 점령하지 못했고 또 한양을 점령했다던 치더라도 군수물자를 보급을 못해서 결국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큰 힘은 아니었지만 목숨과 생명을 건 병사들과 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지키고 백척간두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대통령 후보 20대 대통령 후보 김경재 후보님 오늘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투사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작용화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보수우파의 가장 수권 정당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님 여러분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지지할 때 이 나라를 여러분 손으로 지킬 것입니다. 오늘 3분 딱 찍겠어요. 고맙습니다. 홍보위원장이어서 시간을 잘 지키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구주화 변호사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실 나중에 또 말씀 주시는 기회를 드리겠고 저기 있는 우리 신성원 동지는 성삼문 같기도 하고 옛날 제 비서실장은 김상훈이 이름 같기도 해서 섞입니다. 성삼문 동지 우리 기획실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100여 년 전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대선 후보 중 둘 중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친중 4대 세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탄핵 주동 세력입니다. 그렇죠?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탄핵 주동 세력을 이끌고 있는 자는 부정선거 수사는 하지 않은 채 국정원 및 기무사 직원들이 댓글 몇 개를 붙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정보요원 등 정치인 수백 명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적 운명 공동체,
소위 경제 공동체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창안해서 법전에도 없는 제명입니다. 그래서 30년 그리고 저는 여타로에서 45년을 구형해서 60이 넘어서 지금 70 가까이 되는 여성 대통령을 지난 4년 반 이상 감옥에 구속시키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도 시국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에 앞서서 그 다음에 사죄해서, 왜냐면 자기가 그은 것이 하나도 유죄가 된 게 없거든요. 자기가 구속 기소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참 잘못됐다 해서 사죄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에 눈물 흘린 한선의 그 슬픔과 그 비참한 참담함을 참고도 그를 세워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꾸준히 그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오늘 현 시점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중 4대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 반란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4.19 총선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그것이 거의 국민의 공론에 올라있고, 오늘 방금 받은 뉴스만 하더라도 전 국무총리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저기 파주 그쪽에서 엄청난 부정이 터뜨려졌다고 아까 또 폭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몇 사람이 우리가 대단히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그래도 그동안까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참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정아욱이라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 두 사나이를 어떻게 찍는단 말이냐, 기가 막히다. 그리고 개탄을 하면서도 차마 체면이 있는지 국민영웅회나 다른 데 찍어야 하겠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나라 시절인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MOU라고 아시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제1중대로 전락했습니다. 뒤질세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0년 후인 엊그제죠, 민주연구원을 앞세워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제2중대로 발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지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시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룰루랄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대단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6.25 때 우리의 젊은 사람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까? 아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때까지 미국은 그나마 좌우 합작을 한번 해보려고 강요했으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좌우 합작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 태평양 잡지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칼파했습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총선거를 결정한 국제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좌익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반대하는 일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김구 선생은 김일성이가 보낸 간첩 성시백의 꼬임에 속아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1948년 4월 30일에는 유엔이 결정한 자유총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너무 어두웠던 탓입니다. 결국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도 김일성에게 이용을 당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은 공산주의고 반은 민주주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의 나라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승만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국민을 속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정부패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친북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뿌리를 뽑아내서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에 거친 전쟁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무리합시다.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많은 당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신 것은 탄핵 반란 세력들과 적당히 빅딜을 추진하여 자리 몇 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국의 선교사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정광훈 목사님이 세우신 국민혁명당 깃발 아래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걸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지, 광야에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협하였다면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생즉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하고 나온 것이지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 저항이론의 창시자이신
조지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79년에 출판한 스코틀랜드 왕의 고난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은 그를 세운 백성에게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폭군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며 그를 끌어내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승만 대통령, 조지 부캐는 모두 사탄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지 사탄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짓의 영, 사탄, 그리고 주사파,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잠시 국제정세를 좀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의 방안에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준비한 미사일,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3,000발이 넘으며 그 중에는 핵 미사일도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주고 갔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보다 실제로 몇십 배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미사일들을 모두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 친중국파들은 성주에 있는 사드마저도 반입 못하도록 하고 사드가 좀 더 들어와야만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죽기살이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빠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 해군 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미국에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있죠. MD라고 합니다. MD에 당연히 가담해야죠. 그래야 우리를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 핵 전술핵이 없는 마당에 미국의 MD 그늘에 들어야만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재인이 이걸 반대합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일의 앞잡이라는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MD에 가담해서 백령도부터 이어도가 저기 서해안 쪽에 중국 간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어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불침 항공모함이 된다. 우리가 흔히 불침 항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물론 제주도는 미국인들이 방문하는 아마도 제2의 하와이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외국 군대 쫓아낸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민족 해방 시기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 일본에서도 미군 기지가 거기 있다고 해서 미군들이 일본인들이 반대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미국 항공모함이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한번 정박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 부산에 떨어지는 돈이 적어도 100억 이상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한 저기 남동진화사의 제7광구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우리도 바람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자원을 얼마 전에 일본은 미국과 우리 눈치를 안 보고 슬그머니 중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애들 또 지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제7광구에 우리의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서 우리도 확실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지분입니다. 우리는 이 지분을
미국과 공동으로 제7광구의 해저 지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도 개발해서 중국에 있는 국내외 공장들을 한반도로 가져오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의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쫓겨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잘 건설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안상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여권 가지고 나오라고. 그 여권을 딱 가져오면 여권에다 빨간도로 탁 도장을 찍은데 호색한 하고 찍는데 여자 좋아하는 남자 딱 찍어. 네 거기에 있는 중국 격리사원 돈 관리하는 사원 네 걔하고 무슨 관계 있지? 너 나쁜 놈 아니야? 이거 들고 바로 공항에 가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적어도 확인된 것이 8,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수금을 어느 날 나와. 중국에서 정리했어. 아니 왜 갑자기 정리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뺏겼어요. 중국이 외국 기업을 다루는 자세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또 공장 지을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그걸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고생하고 눈치 보는 우리 고국의 기업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증여세, 종부세, 요새 종부세 폭탄 곧 온다 그러죠. 그리고 상속세를 모두 폐진하고 부가가치세 위에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각종 이중과세들을 모두 폐지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에 냈는 돈을 뽑아가지고 이재명이는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난리 치지 않았어요? 기본 뭐 소득세인가 뭔가 하도 엉터리가 되니까 요새 취소했어요.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와 비슷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요새 나오고 열심히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면 국민 하나당 1억씩 주겠다 그래요. 그 허아무가 1억을 준다는 거하고 이재명이가 100만 원 주겠다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아무에 대해서는 비판은 안 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꼭 필요한 건 필수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법인세 한 27.6%입니다. 20% 정도로 낮춰도 이 기업들이 숨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늘어가고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중에 지금까지 대종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돈을 가다가 노인들에게 일자리, 가짜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골하면 노인들 몇 명 모아서 풀 덮고 해가지고 뭐 돈 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렇게 웃기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20대, 30대 일자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생산적이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우리의 기술을 수반하는 새로운 생산적인 효과가 있는 기업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G2로 올라갈 수 있는 척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모든 악법과 규제들을 철폐해서 대한민국을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는 자유의 방파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탄의 제국을 몰아들이는 자유의 파도,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의 쓰나미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티베트과 신장 위구르와 홍콩, 북한, 남몽골 주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꾸름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적인 지식이라는 자들이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것들이 무슨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입니까? 웃기는 자들이지. 그리고 이날에 정부라는 사람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른 나라가 끄집어내면 그거 찬성을 못해요. 그리고 북한한테 이거 찬성할 거예요 말까요? 물어봐요. 이게 나랍니까? 웃기는 뭐라고 북조선의 서울 지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엄과 인격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1대1로에 들어갔다가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좀 들어가다 말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미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풍요로운 행복과 평화를 그들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최후의 5분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군가가 있죠.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물러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쓰러지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세계는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20대의 대선은 전 세계에 지난 100년 가까이 전개되어 왔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제3차 대전이고 이것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의 후보가 아니라 제3의 후보가 나타난다는 말이 대한민국 시중에 파다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현재 나온 두 후보들에게 실망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불판이 타지면 시커멓게 되면 불판 바꾸죠? 그렇죠. 요새 뭡니까? 무슨 무한 리필 무슨 뭐 그런 돼지고기 굽는 데 있죠? 뭐 말 안 해도 불판 싹싹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까맣게 안 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불러서 불판 갈아라 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새까맣게 탄 불판에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얹어도 금방 새까만 숯덩어리가 됩니다. 단 탄 고기를 자꾸 먹으면 결국 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는 자세로 이번 돌아오는 3월 5일 대선을 이기면 정말로 말의 장난이 아니라 3월 9일 저녁 아니면 3월 10일 아침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550만 강원 및 합류 세력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붙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붙일 우리 김수열 조직위원장, 우리 공동선대본부장이 지금 경기대에서 아직 그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곧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면 한 670만 정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오늘 김용대 목사님이 이제 비책을 발휘하시면 1000만 원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만 닦는 데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0일에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가 넘치는 나라, 정의가 넘치는 나라, 공평한 분배가 넘치는 나라, 적당하게 공평한 복지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조국가 된 엉터리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엉터리가 없는 나라, 그런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이 큰소리 꽝꽝 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남북을 털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봉사했던 자유총연맹에 제가 100만의 통일선봉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350만의 제 잠재적인 지지자 세력이 있습니다. 제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학교 동비동장 박아무개라는 엉터리를 갖다 세워가지고 자유총연맹 조직이 엉망진창이 그 사람 요새 간신히 물러나갔어요. 몸이 불편해서 물러나갔어요. 그 세력의 대부분의 세력이 김영진을 정서적으로 존중합니다. 일주일이면 적어도 2, 30통에 제가 전국 각지에 쏩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거의 심정적으로 1000만이 가까이 되지만은 제 개인 사회물을 좀 빼놓고 정광훈 목사님의 힘으로 1000만을 만들게 되면 역사의 줄은 우리가 잡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탄압과 억압이 다가옵니다. 엊그제 6번째 여기 쳐들어오려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막았죠? 그 웃기고 정말로 사용하기 싫지만 그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의 헌금까지 4, 5천 불 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있으니까 돌려주겠다는 말이 아직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적 영도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것이, 이걸 돌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역사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시대사적 임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게 힘차게 노력해서 우람찬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진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사파와 체제전쟁을 승리로 이끌 우리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와 함께 우리는 승리의 길로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창하겠습니다. 함께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만세!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출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김경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국민혁명당 당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한 시간 행복한 주아 시간 대변인입니다. 넘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은 끝났고요. 제가 짧게 5분 내로 제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대표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처음 실물로 뵌 게 구속영장 심사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재 후보도 제가 실물로 처음 뵌 게 영장, 작년 8.15 이후에 영장 심사 때 법정에서 처음 뵀어요. 그리고 우리 당대표이신 전 목사님 제가 처음 대면해서 대화 나눈 게 서울 구치소였고요. 우리 김경재 후보님도 제가 처음 대면해서 얘기한 게 서울 구치소에서였습니다. 거기서 매일 나오실 때까지 석 달 반 동안 일주일에 3번, 4번 제가 접견을 가서 매일 3, 40분씩 우리 후보님과 1대1로 얘기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배로는 저보다 거의 40여 년 높으신데 얘기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3, 40분이 뭐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후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갔죠. 재미없으면 안 갔죠. 그래서 항상 웃으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드실 텐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속돼 계신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시고 즐거우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나이만 먹었지 속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정광훈 목사하고 감옥 동기거든. 네,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진짜로 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참 생각이 젊으시다. 정말 젊으시고 가슴이 젊고 머리가 젊으시구나. 정신 연령은 30대입니다. 30대. 저보다 더 어리세요. 그래서 이런 후보가 나와야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 국민혁명당은 후보만 보지 마시고 당 대표부터
모든 우리 당 직원분들, 예? 우리 부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대변인인 저 다 보세요. 그리고 다른 당 후보나 이 당 직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혁명당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근데 저는 거꾸로 제발 비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 주시고 당대표부터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해보세요. 혁명당은 아주 비교가 안 되는 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정말 우리 혁명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